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인학 선생이 경제관료의 길에 들어선 시기부터 부흥부 장관으로서 있었던 시기까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공백기를 거쳐 1970년대 중반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다시 내각에 들어와 펼친 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부흥부 장관 시절 이후 그가 관료로서 오랜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장관으로 있었던 그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국무위원으로 있던 이들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 구속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고 신현학 장관 역시 구속됩니다. 옥살이를 예상한 그는 검찰 출두 전 평소 안면이 있던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환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후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돈으로 탁구장과 하숙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때 이병철 회장에게 진 빚을 20여 년이 흐른 뒤 다른 형태로 갚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장관까지 역임한 경제관료가 기업인에게 지원을 받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강직하고 청렴했던 인물로 알려진 신현학 선생이기에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것은 더더욱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혁명으로 인해 물러난 정권에 몸담았던 자신이 더 이상 경제관료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질 가족 걱정에 염치불구하고 이 회장에게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는 경제관련 부처 장관이었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 말까지 2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뒤 풀려나게 됩니다. 옥살이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다시 관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상공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이를 극구 사양합니다. 부정부패 세력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장관직을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다면 당분간 이 선에서 도와달라며 1964년 초 그를 대통령 자문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의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선이라고는 했지만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았으니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서 그는 매월 경제시책 수립을 위해 경제관계장관과 경제과학심의회의 위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한 임무인 종합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작업을 하는 등 다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종합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상공부나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를 신현학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박 대통령이 그를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1967년 총선거 출마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한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1969년 쌍용양회 사장을 맡게 됩니다. 공직을 떠나 민간산업 부문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신철식 씨가 부친인 신현악 선생의 구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쓴 신현악 선생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해 6월 박 대통령은 그를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김정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정이 취소되었다고 연락해 왔다고 합니다. 쌍용그룹 회장이자 정계의 막강한 실력자였던 김성곤 의원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그가 나가면 쌍용이 엉망이 되니 신현악 선생을 3년만 빌려달라고 애원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관료로서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도 그가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쌍용에 남게 된 신현악 선생은 이후 쌍용그룹 회장을 역임하고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 그러니까 4.19로 부흥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15년 만에 다시 입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이었습니다. 15년 전 막내 장관 소리를 듣던 그는 이제는 장관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입니다. 그가 장관에 취임했을 때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발전 수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료보험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임자인 고재필 장관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가서야 실시할 수 있다며 보사부 내에서 의료보험제도에 관해 더 이상 거론하지 말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보사부 내부에서도 의료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현악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국장들에게 의료보험제도 도입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실현한 한국은 당시 1인당 소득 1000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평등 심화 문제였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된 그는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해서 성장에 걸맞는 복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신현악 장관은 조사단을 일본 등 각국에 파견하여 의료보험 관련 자료를 수집해 오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되어 온 자료를 신 장관이 직접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로는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더라도 기본 방향과 틀은 장관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현악 장관의 아들이 쓴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의 서재는 의료보험제도 관련 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아버지는 밤마다 영문판, 일어판 서적을 들여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집에서도 밥상머리에만 앉으면 의료보험 이야기를 했기에 당시 20대 초반이던 아들도 이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정도로 열의를 갖고 의료보험제도 구축 과정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보건사회부 내 분위기도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현악 장관은 1976년 의료보험제도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듬해인 1977년 7월부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1977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의료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으며, 의료보험 대상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실 신 장관이 만든 안은 보험료를 가입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재정상의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부처가 반대하고 나온 것은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생산비용 증대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남덕우 부총리가 의료보험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 부총리도 반대 의견을 꺾지 않았지만 신 장관도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고 강단 있게 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국 남 부총리가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당초 예정대로 일이 추진되어 1977년 7월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료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 이후에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려 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극찬했을 만큼 오늘날 한국은 양질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보험 제도가 태동하는 데에는 경제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을 추진한 신현악 장관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현악 선생이 15년 만에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다시 입각하여 펼친 활약상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경제부총리가 되어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